행복균이 죽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맞겠죠? 유산균은 그 유해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서요. 유해균의 활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방의 축적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유산균을 12주간 섭취했을 때 복부 지방은 4.6%, 복부 지방? 피하 지방은 3.3%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다이렉트로 복부로도 가네요. 근데 이게 저 유산균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 애들 유산균 먹인다고 근데 골라보려고 하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뭘 먹여야 되는지. 맞아. 저는 이제 필수적으로 두 가지는 꼭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두 가지. 드려요. 첫 번째는 안전성. 안전성. 네, 건강하려고 먹는 거니까 당연히 안전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독성 연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미 안전성이 잘 검증이 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것인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안정성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유산균을 먹었다고 무조건 다 장까지 도달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기가 좀 힘들어요. 먹게 되면 이제 입에서부터 들어가다 보니까 소화 과정에 의해서 위산이나 소장에서는 담즙산도 나오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소화 효소들도 나오니까 대부분은 먹은 것의 90% 이상의 유산균은 사멸하게 돼요. 얼마만큼의 많은 유산균의 양을 먹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는 얼마나 많이 안정적으로 장까지 살아서 가느냐가 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양자 선생님께서 그냥 유산균이 아니고 프롤린 유산균을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선택이셨어요. 장까지 살아서 가야 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유산균이길래 이렇게까지 강한 생명력을 가진 거예요? 일단 앞서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유산균을 입으로 먹게 되면 소화 과정에 의해서 위산이나 담즙 그리고 소화 효소 같은 것들에 사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살아있는 유산균을 장까지 안전하게 잘 가기 위해서 생각한 게 코팅이에요. 코팅. 표면을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코팅이 너무 약하면 장까지 가기 전에 터져버려요. 그럼 죽겠죠. 그래서 그런 코팅을 단단하게 하면 장에서도 안 벗겨져요. 그냥 못 먹고 나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관광한 거네 그냥 유산균 패스. 몸속 체험. 그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코팅하는 그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적재적소에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연구 끝에 발견하게 된 게 바로 프롤린 공법입니다. 이 프롤린이라고 하는 게 좀 듣기에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식물에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태풍, 비바람, 자외선, 해충 이런 외부의 스트레스풀한 상황으로 딱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 갑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200배 이상으로 축적이 되는 물질인 거거든요.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똑같이 이용을 하는 거죠. 프롤린을 유산균 자체에 첨가를 하면 유산균이 위산이나 담즙산 같은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도 장까지 잘 살아서 갈 수 있도록 만든 게 프롤린 공법인 거예요. 인도를 잘해주는군요. 장석의 그렇죠. 인도를. 보디가드처럼.